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마지막 TV 토론회 보셨습니까? 마지막 토론회의 마지막 주도권을 쥐었던 것은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그것도 말미에 10분 중에 제일 말미에 2분 30초를 남겨놓고 갑자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 TV 보셨습니까?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동영상, 미국에서 그 전략 사령부에서 발표한 그 동영상 보면은 F-35에 B-61-12 전술 핵을 갖다가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나토식 운영 내지는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반면 앞에 있는 원희룡, 윤석열 두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운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2분 정도니까 크게 얘기할 게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공자님이 보면은 무신분립이다 이야기하면서 가장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병이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식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신, 국민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공자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는 안보의 바탕 위에 그 다음에 경제 번영이 되었던, 기본소득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가 무너져서 저쪽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 중동에 있는 나라만에 흔들리거나 혹여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통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탈원전이니 뭐니 기본소득이니 무슨 뭐니 좌파들의 정책조차 설 곳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고, 안보 위에 경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전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길게 늘어놓냐면 오늘 동아일보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가 왜 하기야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신문이 나오질 않죠. 30일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지 시각으로 10월 30일 세계적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있습니다. FT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의 NYT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가 현지 시각으로 10월 3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되고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게 답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동맹국에 씌워주었던 핵 우산을 접고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즉 미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동맹국을 위해서 핵 전력을 투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나마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접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발가벗고 허허벌판에 그저 나서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집권하자마자 핵태세 점검 보고서, 그걸 NPR이라고 한답니다. 집권하자마자 바로 NPR 핵태세 점검 보고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취임한 바이든 향후 3년 재선하게 되면은 7년을 갖다가 더 이 핵태세 점검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의 핵 전략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No First Use and Sole Purpose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선제 사용 금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 북한에서 도발에 핵 투사의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핵으로서 북한을 갖다가 억제함으로써 북한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핵전략의 기본은 모호성의 원칙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야 내가 괜히 불장난했다가는 완전히 내 초가상은 홀라당 타는구나 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MAD,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너 괜히 까불면은 우리가 10배, 100배의 핵으로 너를 갖다 선제 공격할 테니까 너 괜히, 김정은이 너 괜히 손에 말이야 수소폭탄, 원자폭탄 들고 있다고 불장난하지 마.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Sole Purpose,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게 뭐냐니까, 미 본토가 가상 적국에 의해서 핵으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동맹국을 위해서는 투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2009년에 집권했던 바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바마가 2009년에 집권합니다. 취임하죠. 근데 이 오바마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왜냐니까 오바마가 그때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핵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민주당도 뭐 핵을 갖다가 죄악시하고 어쨌든 핵 군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그때 오바마 정부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No First Use, Sole Purpose, 즉 선제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즉 미 본토가 가상 적국의 핵 공격을 당할 때에만 사용한다. 동맹국. 그때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실제 뭐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독자적으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그건 제외하고, 가장 범민감한 곳이 능력과 기술은 있을 때 지금 핵을 갖고 있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그런데 No First Use, Sole Purpose 얘기하니까 일본과 독일이 펄쩍 뛰는 거죠. 독일만 해도 낫습니다. 독일만 해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고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니까 전술핵의 나토식 공유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 나토 5개국에는 거기에 있는 공군기지에 전술핵이 있습니다. 전술핵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0톤에서 0.3kgton이죠. 0.3kgton에서 심한 경우는 거의 메가톤급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이라 할지라도. 통상 대충 한 150에서 200.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한 7, 8배 정도의 전술핵이, 근데 그 실제 그 전술핵이 크질 않아요. 길이가 한 6, 7m. 그 다음에 이 직경이 한 50cm,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비행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F-15K, 미국의 F-15 이글에 장착할 수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성공한 것은 F-35에 장착해서 네바다 사막에서 투사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무기를 갖다가 나토에 전술핵을 쫙 한 200기 정도를 배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유사시에 구소련, 현재 러시아군이 탱크 군단을 앞세워서, 탱크가 10,000대가 넘거든요. 막 독일을 침공해 올 때 독일의 병력으로서는 러시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만 지금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들어가는 게 공격할 때는 그렇게 주공이고 조공, 옆으로 조공으로 네덜란드, 벨기에를 치면서 프랑스로 들어가거든요. 아르덴 삼림을 지나서. 그래서 바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프랑스와 이탈리아, 터키는 소련이 바로 러시아가 바로 밀고 내려오면은 터키를 지나서 중동이 무너집니다. 이게 아나톨리아 고원인데요. 그래서 이 5개 지역에는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사시에 소련군, 즉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올 때 전술핵으로 그 막강한 전차 분단을 갖다가 일시 스탑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본토에서 이른바 지원병력이 다가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는 경우가 다르죠. 저는 지금도 보니까 참 오바마 얘기도 엮어졌군요. 그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다시 그걸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집권하자마자 동맹국들에게 회람을 시킨 거예요. 동맹국이 이런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뭐 문재인 씨하고 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아마 일본이 가장 반대할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가장 크게 반대하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일본은 자체적 핵무장이 불가피합니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특히 북한이 그야말로 불장난하겠다고 핵 갖고 장난질하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보면 50톤에 가까운 이른바 사용 핵 연료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데요. 눈만 깜빡하면은 6개월 이내 약 1300기의 이른바 중거리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자본과 재료가 있는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마침 얼마 전에 누리호 절반의 성공 거두었습니다만 우리도 자체 핵무장 불가피합니다. 지금 보면은 원희룡 씨나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NPT 얘기하는데 NPT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NPT에도 어느 나라든 가상적국에 의해서 핵으로 위협당할 때는 NPT의 조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핵 개발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한 이틀만 먼저 되었더라면 또 어제 유승민 후보가 그 이 전술핵 배치 문제,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전술핵의 나토식 공유 이 문제를 그야말로 나중 주도권 토론할 때 제일 말미에 그것도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 2분 30초 남겨놓고 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보면은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 그때 이야기했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즉 그래서 어제 마지막 토론에서 그저 늘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 갖고 서로 티격태격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전술핵 문제, 이 전술핵 우리 핵전력 안보 문제거든요. 이 문제면 정확히 지금 윤석열 원희룡이 하나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전술핵이나 그다음에 나토식 공유하게 되면 북한을 갖다가 제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빨가벗어야 지금 북한이 아이고 너희 빨가벗었으니까 우리가 그래 목숨 걸고 50년 동안 만들어온 핵 포기할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예,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 바이든 정부가 핵태세 점검 보고서 NPR을 이거 갖다 점점점 이제 구체화 시켜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나토식 전술핵 공유 최종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진짜로 자기 미 합중국 본토가 가상적국에 의해서 핵으로 공격당하지 않는 동맹국을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는 독자적 핵 개발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 정말로 아니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되었던 뭐 산업 문제가 되었던 복지 문제가 되었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왜 진짜 어제 제대로 쟁점만 못 시켰고 쟁점화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전술핵
핵 문제에 관한 안보 문제에 관한 저는 유승민, 홍준표 편에 듭니다. 윤석열, 원희룡, 송양지인 남 사정 봐주고 적국 사정 봐주다가 우리 쫄딱 망하는 그런 길로 가기 딱 십상입니다. 송양지인이라고 하죠. 고맙습니다.